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자바 언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수업하기로 한 김기태라고 합니다. 지금 요 수업이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학년들이 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 제가 누구냐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에 여기 다른 교수님들 많은데 여기 제 이름은 김기태고요. 저는 7호관 507호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질문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상담할 게 있거나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진행하게 되는 과목은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배우는 건데, 정확한 과목의 이름은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과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대상은 1학년들 대상으로 되어 있고, 학점은 3학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씩 수업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게 NCS라고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교과목 개요를 보시면 자바 언어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C 언어를 아직 1학년이죠. 그러니까 1학기 때 여러분 C 언어를 배웠다는 걸 가정으로 하고, 물론 아주 잘 배웠다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자바라는 언어는 이제 객체지향 언어거든요.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의 다양한 방법,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익히게 됩니다. 객체를 만드는 방법, 뭐 혹은 캡슐화하는 방법, 상속하는 방법, 다형성, 뭐 이런 다양한 객체 지향의 특징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C 언어랑 문법이 문법은 좀 많이 다르지만 어쨌건 기본 틀 자체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기본 목표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을 익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객체 지향의 여러 가지 특징, 캡슐화, 상속, 다형성, 이런 객체 지향의 아주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필기시험하고 레포트, 과제로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지금 비대면이 될지 대면이 될지 모르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필기시험 대신에 실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하느냐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도 그렇고 레포트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될 교재는 명품 자바 에센셜이라고 하는 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자바 책을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얘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 요거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웹사이트 이런 데 가시면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출판사는 생능출판사고요. 저자는 이름은 저랑 같습니다. 황기태라는 교수님이 작성을 하신 거고요. 책 모양은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할 거고요.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2학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 목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여기 목차가 있네요. 여기 목차가 책이 여러 챕터로 되어 있는데, 전체 보시면 이렇게 14챕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1학년 2학기 동안은 여기 챕터 1부터 해서 자바의 시작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여러분 C 언어에서 배웠던 반복, 배열 뭐 이런 거 배우고요. 그때 안 배웠던 예외 처리 이런 것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가 핵심인데, 클래스, 객체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상속을 배우고 나면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 이제 라이블러리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 라이블러리에 해당되는 모듈과 패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바가 가지고 있는 아주 또 특징 중에 하나인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는 컬렉션이라고 하는 애들과 그 제네릭이라고 하는 그 다양한 타입을 제공해주는 그런 애들을 이제 배울 거예요. 요 정도까지가 7장 정도까지가 저희 이번 학기의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이제 약간 자바 응용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GUI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한 학년을 더 올라가서 그 자바 응용 이런 데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보시면 뭐 한 7챕터를 배우기 때문에 뭐 내용이 짧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쉼없이 달려야 여기까지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되게 재밌는 내용도 많고 실제로 자바라는 언어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책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책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서술형 시험, 요 시험으로 보통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간단한 뭐 코딩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평가는 저희가 잘 보시면 이제 출석이라는 건 이제 어쨌건 학교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원래 대면 수업이면 4회 이상 빠지면 이제 F를 주게 되어 있는데 어쨌건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할 거고요. 온라인상에서도 온라인상에 그 출석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배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7주차까지 혹은 14주차까지 해서 실제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자 평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중간에는 여기 요 전체 90%요 내용 안에는 그 레포트라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까지 이렇게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쪽 부분은 삭제됐대네요. 왜 삭제가 됐지? 네. 잠시만요.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볼 필요가 없었는데 뒷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NCS에서 얘기하는 그 직무에 따라서 이제 할 내용들, 이제 세부 내용들이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도를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진도는 그때그때 조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맨 마지막 그 기말고사까지 이렇게 15주차로 저희가 구성이 될 계획입니다. 자, 요 정도로 저희 그 수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업 계획서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저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했고, 아까 전에 그 학과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 사무실 번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그때그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첫날인데 원래는 이게 대면 수업일 때는 저희가 첫날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은 어쨌건 오프라인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일단 여러분이 그 첫 수업, 보통 첫날에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를 배우거든요. 사실 좀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그 챕터 1의 자바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할 거고요. 요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를 잘 따라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언어가 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내용 보시면서 이제 넘어가시고요. 그 지금 진행하면서 이제 실습 그 환경 설정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 환경에 맞춰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챕터 1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몇 가지 재밌는 걸 할 건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게 쓸 수 있는 도구를 잠깐만 띄우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사용할 프레젠테이션 도구가 좀 필요해서 잠깐만 화면을 껐다 지금 킨 상태인데 아마 여러 번 계속 이어지겠죠?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 배우는 내용은 지금 자바라는 애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 책만 해도, 요 PPT가 만들어진 시절만 해도 조금 요 전이라서 이제 18년도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웹사이트 가서 찾아보면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거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초반에는 기계어라는 애를 쓰다가 기계어보다는 조금 쓰기 좋은 어셈블리라고 해서 심볼로 된 이렇게 뭐 무브인데 뭐 AX 레지스터에다가 뭐 O를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이 어셈블리 언어라는 걸 이제 썼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C 언어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C 언어는 앞에다가 타입을 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int a는 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결국 얘는 레지스터인데 어쨌건 이런 메모리에다가 값을 옮기세요 이런 뜻으로 여러분도 배우셨죠? a라는 변수에다가 값 5를 넣으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C 언어를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옛날 원래 이전에 있던 기계어는 01, 01, 110 뭐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심벌로 갔다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C 언어라고 하는 언어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72년 정도에 이랬고, C 언어를 형성시킨 애가 이제 C++라고 하는 애가 이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자바라는 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바라는 애가 쭉 돼서 지금 버전이 14버전 뭐 이런 식으로 버전이 이제 계속 이제 향상이 되고 있어요. 수업을 진행하는 사이에 버전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계속 변하고 있는 그런 언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라고 하는 애가 이제 C++과 자바가 이제 합쳐지면서 여기 한 2000년대부터 이제 C샵이라는 언어가 이제 등장을 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번 과정에서 자바라는 언어를 굉장히 잘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이 C샵은 거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건 이 과정을 통해서 잘 배우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기에 왜 중간에 2017년에 이렇게 자바 9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하냐면, 이제 자바 9라고 하는 애부터 자바라고 하는 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거든요. 자바가 1.2라고 하는 자바 2 버전이 되면서 이제 굉장한 변화가 있었고요. 자바 9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1.9 버전이거든요. 이 자바 9이라고 하는 애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어쨌건 저희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런 루트를 따라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옛날에 배우셨던 그 C 언어 혹은 C++과 같은 언어는 여러분이 만든 소스 파일, C나 CPP라고 하는 파일을 여러분들의 기계에 맞는 그 바이너리 코드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걸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하죠. 오브젝트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소스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는 애를 하면 이렇게 기계어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계어가 이게 OBJ라고 하는 애로 만들어지는데, 요 OBJ는 순수 여러분이 만든 기계어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그 링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링커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딱 붙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EXE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요. 이 실행 파일은 이렇게 기계어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계에서 아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계어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애의 주요 역할이에요. C언어나 이런 애들은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바는 일반적인 C 언어랑 좀 다르게 자바라는 애를 점 클래스라고 하는 그 바이트 코드라는 애로 이제 만들어내요. 요건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하나씩 얘기를 할 건데, 어쨌건 기존의 언어의 방식은 이렇게 언어가 있으면 컴파일러를 통해서 여러분 기계에 맞는 기계어를 만들고 실행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요게 요 기계에서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는 윈도우에서 돌고 리눅스는 리눅스에서만 돌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91년에 제임스 고슬링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여기 사진이 없나? 요 사람. 요 사람이 제임스 고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자바라는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냥 동네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아주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런 사람이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 원래는 선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해서 그 유닉스 머신을 만들던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있던 그 개발자가 자바라는 언어를 이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 이렇게 세탁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기에 이렇게 통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이 나올 때 통돌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이 통을 일로 2번 돌리고 요걸 2번 돌리는 이런 방식으로 어쨌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막 테스팅 해보니까 똑같은 통이고 똑같은 모터를 달고 있는 애인데, 요쪽으로 3번 돌리고 요로 1번만 돌렸더니 얘는 이렇게 2번이었고, 얘는 요로 3번, 요로 1번 이렇게 돌렸더니 때가 2배만큼 잘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회사에서는 이 통돌이라고 하는 제품을 이렇게 앞에다가 new라고 붙여가지고 new 통돌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제품을 새로 출시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뭐의 문제예요? 이거는 기계가 도는 기능이나 뭐 통이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만 바뀌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만 바뀌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바꾸기 위해서 보통은 여기 프로그램 요 안에 이제 빌트인된 상태로 이제 아예 이제 박혀진 칩 형태로 박혀진 상태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제품과 이 제품은 완전히 다른 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 뭐 달라진 거는 이 안에 있는 기능이거든요. 오른쪽으로 2번이냐 왼쪽으로 뭐 2번이냐 뭐 1번이냐 이런 차이죠.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으면 얘가 이제 인터넷에만 연결이 돼 있으면 이렇게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게 해서 이 기능을 이 기능으로 어떻게 해요? 향상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언어는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뭐예요? 자바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요 자바라는 언어가 네트워크 분야에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서버나 이런 것들 만드는 분야에서 요 자바라는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린 프로젝트라는 걸로 막 시작이 되다가 이제 이 95년에 이제
최초로 자바라는 언어가 이제 세상에 나타났죠.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등장을 해서, 가장 최근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건 기간이 오래 지나긴 했지만 어쨌건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해서 아주 롱런을 하고 있는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이 좋고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언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바의 목적은 플랫폼의 독립적인 언어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플랫폼 독립적이라는 게 뭐야? 플랫폼은 뭐고 독립적인 뭐야? 뭐 이런 용어를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언어를 개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용량이 적고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는 가전제품에다가 아까 봤듯이 이렇게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막 하고 싶은데 여기 소프트웨어를 올리는 이런 애가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수행 가능한 그런 애를 이제 만들고 싶었던 게 얘의 목적입니다. 초창기에는 얘 이름이 오크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뒤로 지나가면서 이제 이름이 그 자바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요. 원래 아까 얘기할 때는 선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이 자바라고 하는 애가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아주 거대 공룡이죠, 그죠? 원래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관리하던 그런 곳인데 이것이 저걸로 이제 바꿔치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오라클에 가서 이제 최신 자바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한번 접근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플랫폼 독립적이라고 하는 걸 보기 전에 종속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종속적의 반대가 독립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플랫폼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종속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나 C++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인텔 CPU나 혹은 리눅스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내가 윈도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무슨 게임인데 여기서 개발한 게임을 여기서 돌리면 안 돌아갑니다. 왜? 기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OS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기계어가 CPU마다 실제로 달라서 그래요. 여기서 이 기계랑 이 기계가 다르니까 이 기계가 갖고 있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마다 API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만든 제품을, 여기서 만든 exe 파일을 여기 가져가면 먹통이 되죠. 여기서 만든 빈 파일 이런 거를 일로 가져오면 얘가 또 먹통이 됩니다. 아니면 sh 파일 뭐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얘가 먹통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애를 소스로 들고 가서 여기서 다시 컴파일 하거나 여기서 만든 걸 여기로 들고 가서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당연히 뭐예요? 윈도우에 있는 애는 맥킨토시, 우리 애플에서 만든 그 맥킨토시 이런 데서는 안 돌아가는 거죠, 그죠? iOS 이런 데서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개발할 때 각 언어별로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브랜드의 어떤 세탁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은 그 브랜드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어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자바라는 애가 나와서 자바라는 애가 플랫폼 독립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WORA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이거 뭐 별거 아니고요. 잘 보면 딱 이게 그 자바의 철학입니다. Write once, 한 번 적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한 번 짜는 거예요. 프로그램 한 번 짜서 run은 실행은 어디서나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보면 이 C라는 언어는 내가 리눅스면 리눅스용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가 윈도우면 윈도우용을 만들고
매cin토시용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한번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의 C 언어로 이걸 돌려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기계에서 돌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바는 정말로 한 번 만든 애를 가지고 여기서 쓰고요. 여기서 돌아가는 애를 들고 와서 일로 보내도 되고, 이걸 일로 보내도 다 쓰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언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 번 작성된 코드는 모든 플랫폼에서 바로 실행돼요. 아주 기가 막히죠. 따라서 기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종속적인 그런 단점을 극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연결된 어떤 클라이언트에서나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바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바로 기계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 언어인 바이트 코드를 만듭니다. 아까 저희가 언뜻 얘기했던 점 클래스라고 하는 바이트 코드라고 불리는 이런 중간 언어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중간 언어를 돌리는 JVM이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을 하나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만들어진 애를 여기저기서 다 돌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통 요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옛날에 윈도우 초창기 버전 혹은 도스 버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비트로 된 게임이 있었어요. 옛날 초창기 게임, 뭐 이렇게 막 비행기 날리고 하던 이런 게임이 이렇게 있는데, 비행기 남나요? 이렇게 합시다. 조금 더 비행기 같네, 그죠? 자, 비행기를 하고 이렇게 막 총 쏘던 8비트짜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요 만들 때 8비트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바뀌어가지고, 뭐 8비트일 수도 16비트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런 애가 갑자기 16비트로 운영체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2비트짜리 운영체제가 있다가 이게 64비트로 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쓸 때 얘는 32비트를 쓰다가 64비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게임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던 동작 하나하나를 8비트로 이렇게 만들던 애가 여기 16비트로 가면 16비트 한 개짜리로 바뀝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각각 동작을 하던 애가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엉뚱한 애가 되는 거죠. 이 전체를 읽을 때를 보면.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뭐 예를 들면 얘는 1이고 얘는 2라고 읽던 애가 여기서는 그냥 1, 2라고 12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는 별개였는데 전체로 그냥 확 읽어버리니까 이건 이렇게 하나로 읽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던 동작이 여기서는 돌지 않습니다. 이게 못 돌리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쓰던 애를 여기서도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 머리 되게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1이라고 하는 8비트짜리가 있는데요. 이 앞에다가 가짜로 아무거나 붙입니다. 빈 걸 하나 붙여요. 그래서 이 전체를 16개로 만들어요. 그래서 돌리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앞쪽엔 빈 거를 뒤쪽엔 2가 있는 애를 돌리면 마치 얘가 돌렸을 때 하나, 두 개 돌렸듯이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죠. 저 그림처럼 만들면. 그러니까 이게 12가 아니라 어쨌건 이렇게 16개지만 이렇게 된, 그래서 1, 2 형태로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매핑이 되도록, 대신 앞에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여기 붙여서 만들어냅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 얘는 이렇게 8비트면 8개로 된 애를 바로 돌리면 돼요. 16비트면 16개인 애만 바로 돌리면 돼요. 근데 8개인 애를 16개로 만들려고 하니까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붙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돌릴 수 있도록 요 앞에를 이렇게 붙여주는 요런 동작을 하는 애를
저희가 게임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냐면 에뮬레이터라고 얘기해요. 에뮬레이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뮬레이터. 이 에뮬레이터가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추얼 머신입니다. 버추얼 머신. 실제 기계는 이 얘를 직접 돌려야 되는데 얘가 요거를 만들어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여기서 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조금 느려집니다. 이런 동작을 하니까. 느려지지만 옛날에는 8비트를 16비트에 돌리는 게 불가능했지만 이런 동작, 앞쪽에 이렇게 붙여주는 동작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비트도 8비트도 16비트에 돌릴 수 있고요. 16비트도 32비트에 돌리고 32비트도 64비트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8비트를 64비트에서도 돌아가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얘를 바로 가져가서는 돌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VM이라는 걸 하나 깝니다. VM. 네, VM인데 자바이기 때문에 자바를 돌릴 수 있는 자바 버추얼 머신. 그래서 자바 가상 기계를 깔아요. 여기도 자바 가상 기계, 여기도 자바 가상 기계를 깔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실제 기계는 유닉스냐 윈도우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쓰이는 방법이 다릅니다. 명령어도 다르고 막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까 8비트를 이렇게 16비트로 만들어서 16비트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듯이 얘가 어떻게 해요? 그냥 순수 자바를 자바 가상 기계를 통해서 이 기계에서 돌 수 있는 코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바로 돌리는 것보다는 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느려지겠지만 그게 가능하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든 애를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리눅스는 리눅스용 자바 가상 기계가 있고요. 맥킨토시는 맥킨토시용 자바 가상 기계가 있고 윈도우는 윈도우용 기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맞춰주는 애가 따로 있는 거죠. 하지만 자바 프로그램은 하나만 짜면 어디서라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write once 한 번만 작성하면 어디서나 돌릴 수 있어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OS 리눅스냐 맥 PC냐 윈도우냐 라고 하는 게 뭐 어때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따라서 뭘 갖게 돼요? 이런 환경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요?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그 플랫폼에 이제 드디어 독립성을 갖습니다. 얘가 쏙쏙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플랫폼 독립적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노력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노력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장치들에 의해서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클래스 파일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파일, 중간에 만들어진 파일은 자바 가상 기계에서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인터프리터 방식,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고요. 그거를 돌리던 그 기계, 그런 소프트웨어, 사실 기계가 아니라요, 버추얼 머신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입니다. 아까 8비트를 16비트로 만들어주던 그런 버추얼 머신을 하나 깔고요. 실제는 머신이어야 되는데 버추얼이 붙었다는 건 이제 가짜 머신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에뮬레이터를 하나 깔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각기 다른 플랫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자바 실행 환경을 제공해요.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가상 기계 자체는 플랫폼에 종속적이에요. 아까 이 종속적이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기계를 아무 데서나 쓸 수는 없고요. 윈도우용 기계, 맥용 기계, 혹은 리눅스용 기계, 요거는 이제 따로따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치하러 가면 그 버전별로 이제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바 가상 기계는 플랫폼마다 각각 작성이 되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동작하던 자바 가상 기계를 윈도우에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OS별로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자바의 실행 자체는 그 우리가 만든 클래스 파일을 자바 가상 기계가 이제 바이트 코드 형태에서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인터프리팅에서 실행이 되면 이제 실제로 자바가 돌아가요. 그래서 조금 느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자바는 느리지 않습니다.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고요. 웬만한 웹서버들, 요즘엔 뭐 다른 애도 많이 나왔지만 웬만한 웹서버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웹서버들은 대부분 다 자바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자바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소스로 짜면 자바 컴파일러가 바이트 코드인 뭐뭐.점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내고요. 이 클래스 파일은 자바 가상 기계. 실제로는 요게 돌아가는 기계고요. 이 위에 운영체제가 있는데 그 운영체제 위에다 가상 기계를 띄웁니다. 그래서 그 가상 기계를 운영체제에 보내고 운영체제가 하드웨어에 보내서 실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쓰는 이런 바이트 코드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라이블러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나중에 API라고 부를 건데 그 라이블러리를 같이 불러서 요 자바 가상 기계에서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그 저희가 이제 자바 개발에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JDK, JRE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설치를 하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바에 여러 가지 애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스탠다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가장 표준이 된 애를 쓸 거예요. 자바 버전은 여기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스탠다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게 표준 배포예요. 보통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버전이 있고요. ME라고 해서 마이크로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베디드나 가전제품 이런 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데서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해서 기업용이에요. 이건 보통 웹 개발 이런 거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버전입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요걸 배워요. 가장 기본인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여러분이 이제 설치를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듣다 보면 뭐 스프링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여기는 요 버전을 써요. 그리고 이제 뭐 모바일에서 뭐 하자, 인베디드에서 하자 그러면 마이크로 에디션이라고 하는 애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배워두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블러리들만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잠깐 빠져나가고요. 자, 저희가 여기 이제 그 웹 브라우저를 하나 띄우시고요. 웹 브라우저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JDK 다운로드라고 하는 애 이렇게 해서 딱 누르시면 여기 보면 자바 SE 다운로드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탁 누르시면 이제 여기 다운받을 수 있는 애가 나오는데 여기 가장 최신 버전이 여기 보시는 자바 SE 14 버전인 것 같아요. 여기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저희가 자바가 나중에 조금 더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 오라클이 제공하는 그 JD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JDK라고 해서 그 무료로 제공되는 애가 있습니다. 원래 요즘에 나오는 요 JDK는 오라클에서 만든 애기 때문에 얘가 원래는 유료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나 이런 교육용으로 쓸 때 이게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 JDK라고 하는 애를 쓰셔도 되는데 그 오픈 JDK는 얘의 서브셋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 기능 중에 일부를 제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 기능 중에 몇 가지는 이제
라이센스가 걸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실습할 때는 이 그냥 스탠다드 에디션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 JDK라는 애를 써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기능 라이브러리 뭐 이런 애들 거의 똑같고요. 저희 이제 학부 수준에서 사용할 때 특히 지금 1학년에서 하는 자바 기초에서는 뭐 대단한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환경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요 SE 가지고 주로, 그러니까 오라클에 있는 애를 가지고 주로 하고요. 회사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라이센스가 걸려 있으니까 오픈JDK로 진행을 합니다. 저도 작년인가는 오픈JDK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설치하기 쉽고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요 그냥 오라클에 있는 JDK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사용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오라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라클 사이트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오라클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받으셔도 돼요. 여기 보면 자바 14 다운로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저도 여기를 오랜만에 들어와서 모양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여기 뭐 이런데 보면 뭐 다운로드 뭐 이렇게 해서 메뉴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중에 원래 오라클이 제일 자랑하는 게 데이터베이스고요. 원래 MySQL은 따로 있던 제품인데 얘네가 오라클이 MySQL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MySQL도 오라클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오라클 자체는 굉장히 비싼 애고요. 얘는 무료이기 때문에, 얘도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어쨌건 요거 혹시 DB 쓰실 때는 얘네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 자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자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있고요. 이쪽 구석탱이에 보시면 다운로드 이렇게 있어서 결국 우리 아까 갔던 사이트 똑같이 들어왔죠. 이 사이트나 이 사이트나 똑같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으니까 그건 보시려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바 SE14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요거를 주로 쓰게 되고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바 11 버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LTS라고 해서 이게 롱텀 뭐 이런 용어인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표준, 가장 스탠다드하게 쓰는 거, 그리고 뭐 업체나 이런 데서 주로 쓰는 애는 요겁니다. 11. 왜냐면 요거는 요 제품 11 제품은 한 5년 동안 계속 기술 지원이 됩니다. 아이고. 근데 여기에 있는 얘는 최신 버전이긴 한데 요건 6개월마다 이제 버전이 바뀝니다. 아주 막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지난 학기인가 이렇게 보면 저희가 수업하는 도중에 막 버전이 바뀝니다. 6개월마다 바뀌니까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제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여러분들이 요 11 버전을 쓰셔도 되고요. 14 버전을 쓰셔도 됩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여러분이 아주 최신 기능을 쓰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 버전이나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뭐 이왕이면 최신 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리 하나를 보여드리면 지금 잠시만요. 제가 요거는 제 PC에 보시면 C 드라이브에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게 있고요. 프로그램 파일스에 보면 자바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제 컴퓨터에 깔려 있는 JDK들입니다. 제가 여러 버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있고, 저는 이미 JDK 14라는 버전을 이미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냥 한번 더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치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요 오라클 JDK라는 애 14 버전 확인하시고요. 여행 최신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이렇게 걸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됐고요. 여기 쭉 내려가시면 여기 보시면 얘 이런 걸 물어본다. 자바는 뭐 아무 데서나 된다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버전을 따지게 합니다. 버전을 따지게 하는데 예를 들면 리눅스, 맥OS, 윈도우도 원래 옛날에는 32비트, 64비트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실제로 또 나눠지는데 얘가 지금 제 OS가 64비트라는 걸 인지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 여기 보시면 저희는 대부분이 윈도우일 테니까 리눅스 쓰는 사람은 이걸 쓰시면 되고요. 대부분 윈도우일 테니까 윈도우에 이렇게 여러분들 OS 버전에 맞춰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윈도우 32면 여기가 아마 윈도우 32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라이센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체크 안 하시고요. 체크하셔야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는 게 활성화됩니다.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다운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계속 누르시면 다운이 됩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작년이나 뭐 이럴 때 이 JDK를 다운 받을 때는 보통 이 오라클 사이에 아이디가 있느냐 뭐 이걸 체크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만약 처음이거나 그러면 뭐 아이디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 하나 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잘 받아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요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그 자바 SE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해서 이게 이름하여 JDK거든요. JDK라고 하는 그 개발 툴 자체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럼 뭐 저희가 늘 알듯이 그냥 next, 그다음에 뭐 여기다 깔겠다는 얘기 같은 위치죠. 그냥 next. 저는 있는 거지만 이게 덮어 쓸 겁니다. 그래서 next 계속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성공적으로 잘 설치됐다 라고 나오면 이제 클로즈 누르시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금방 끝나네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건 그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잘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아까 그 위치로 가서 다시 여기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데 가서 그 중에 자바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는지 보시고요. 그 중에 또 JDK 14라는 버전이 생겼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듯이 뭐 빈, 컨프, 인클루드, 제이모드, 뭐 리갈, 뭐 라이브러리 뭐 이런 애들이 쫙 만들어져 있으면 잘 만들어진 겁니다. 옛날에 이게 어차피 지금 여기 보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 버전도 있는데 여기 1.8 버전, 그러니까 그 아까 이게 1.9하고 1.9부터 굉장히 바뀌었다고 했죠. 자바 9부터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JDK라고 하는 버전이 따로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JDK라고 쓰여 있는 버전이 있고요. 여기 보면 JRE라고 해서 실행되는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개발자용이고요. 요거는 실행하는 용입니다. 그래서 개발자용에 보시면 여기 빈에 보시면 여기 자바라는 애도 있지만 자바 C라는 애가 있어서 이게 자바 컴파일러예요. 요거 가지고 옛날에는 컴파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JRE라고 하는 요 실행 파일은 똑같은 빈에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어쨌건 여기 보면 자바라는 애가
있을까요? 자바라는 애가 있고 아까는 요 바로 밑에 자바 C가 있잖아요. 그 컴파일러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행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바를 돌릴 때 사용하는 애인데 여기 보이는 요 놈 있죠, 요 자바. 요 자바를 저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르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이고요. 아까 전에 여기 있는 JDK에 있던 요 빈 안에 있던 요게 버추얼 머신이고 요게 뭐예요? 요게 컴파일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바를 짜서 돌리면 요 컴파일러가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내고요. 그 바이트 코드를 여기 있는 자바라고 불리는 버추얼 머신이 기계어로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한 세트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저렇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잘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하시려면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컴퓨터가 있다. 이렇게 내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이렇게 cmd 이렇게 딱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cmd라고 치시면 이렇게 도수창이 올라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아무 폴더나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파일스에 자바라는 데 가서 아까 JDK 14라는 데 가서 여기서 도수창을 띄우고 싶어. 그러면 저 창에다가 cmd 하면 이렇게 그 창에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 창에서 이렇게 뜨게 돼요. 만약에 내가 C 드라이브에서 띄우면 아까 전에 저렇게 C 드라이브 상에서 cmd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시작이 C 드라이브로 되는 애로 이제 뜨겠죠. 자, 어쨌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냥 출력을 이렇게 자바라고 이렇게 하나 하고 엔터를 탁 치시면 얘가 이렇게 뭔가 나타났다. 그럼 잘 설치가 된 겁니다. 잘 설치가 된 거고요. 심지어 여기에다가 좀 크게 해드릴까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자바라고 쓰시고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하고 엔터를 탁 누르시면 여기에 자바 버전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세팅이 옛날 버전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이 처음 설치하면 여러분은 자바 1.4로 이제 설치가 될 거예요. 사실 여기 설치를 바꾸시려면 뭐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대로는 요거는 프로그램 환경 설정하는 데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내 컴퓨터가 있으면 여기 내 PC 찍으시고요. 내 PC에서 오른쪽 버튼에 속성 누르시면 요런 창이 뜹니다. 시스템 창이 뜨고 그 중에 고급 설정이라는 걸 누르시면 요런 애가 오고 그 중에 여기 환경 변수 요거 환경 변수라는 걸 딱 누르면 요런 창이 올라오죠. 그 중에 시스템 변수 중에 여기 뭐 자바 홈 뭐 이런 거 잡는데 이런 건 그냥 무시하시고요. 패스라는 데로 갑니다. 그리고 편집이라는 걸 누르면 여기 저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쫙 있을 건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자바를 어떤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위에 다른 자바가 잡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애가 막 이상한 오라클에 있는 뭐 11 버전에 있는 애들이 막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막 이런 애들이 막 잡혀 있는데 잠시만요. 그 자바 1.8은 왜 잡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여기에서 설정하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그냥 설정하는 법만 보시면 어쨌건 이런 애가 없었다. 여기 아무것도 안 잡혀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 설치하면 자동으로 아마 여기에 여러분의 경로가 들어올 거고요. 여기 새로 만들기라는 거 누르시고 여기다 직접 여러분이 경로를 잡아오셔도 되는데 여기 찾아보기라는 걸 누르시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C 드라이브에 아까 프로그램 파일스에 자바에 여기 아까 1.4 1.42도 있네요. 아, 여기 가장 최신이네. 이걸로 하죠. 42에 빈에 가면 서버라는 애가 있고요. 서버 안에 있나?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JDK가 어디 있는지 일단 확인 누르고 여기 요렇게 하면 여기 요렇게 붙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의 JDK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스에 자바에 JDK에 빈에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있네. 서버에 있는 애로 들어가지 말고요. 서버에는 없네, 그죠? 그러니까 빈까지만 걸어야 되는 거네요. 잘못 잡았다. 다시 갈게요. 자, 여기서 속성, 고급, 편집. 아까 이 패스에서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애를 누르시고 편집을 다시 누르시고 여기 빈까지만 서버 날려버리겠습니다. 빈까지만. 아니면 여기서 다시 찾아보기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우리의 패스는 저렇게 잡히겠죠. 그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애를 만약에 우선권을 좀 주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애를 위로 올려버립니다. 찍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맨 위로 올라가요. 확인하시고 그리고 요거 이제 닫으시고 아이고 닫지 말고 여기서 다시 cmd 하나 이렇게 치시고요. 여기서 다시 자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누르면 지금처럼 제가 14버전을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8 나오던 애가 이렇게 14.0.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자바는 요걸로 이제 연결이 된 거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자바 컴파일까지 가능하냐를 보시려면 이제 아까 자바 말고 자바 C라고 하시고 이렇게 엔터를 탁 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옵션에 의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면 오리지널하게는 여기 자바 C 뒤에다가 여러분이 만든 자바 파일을 넣어서 이제 실제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스창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조금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씁니다. 걔가 뭐냐면 이클립스라고 하는 도구를 써요. 원래 실제로는 두 가지 유명한 애들이 요즘에 두 가지인데 인텔리제이에서 나온 애하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바 개발은 아직은 이클립스가 편해서 일단 이클립스를 일단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다가 그냥 이클립스 확대를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이클립스라고 쓰시면 돼요. 혹은 이클립스 다운로드 요게 낫겠네. 이걸 딱 누르면 여기 보면 이클립스 다운로드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오시면 지금 현재 2020년 6월 버전이 가장 최신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얘네가 무슨 행성 이름을 여기 이름으로 계속 쓰다가 너무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연도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분투나 이런 애들도 연도 쓰죠, 그죠? 그래서 언제 개발된 버전인지 이렇게 적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 6월달 버전으로 할 거고 64비트짜리로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에 있는 사이트인가 본데 이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아무 사이트여도 아마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애가 추천이 될 거예요. 보통은 저희가 한국에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어쨌건 오늘은 여기 나오니까 이걸로 다운받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무료 버전이긴 한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렇게 기부 좀 해라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기 다운로드 받게 돼 있으니까 계속 누르시면
무료로 그냥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원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부라는 것도 한번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돈 벌면 그때 하세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 걔는 아니고요. 인스톨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선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아이고 지금 다른 창에서 뜨고 있는데, 어쨌건 이클립스 인스톨러라는 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올라오면 이쪽으로 옮길게요. 예,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인스톨러라는 애가 올라오는데, 이제 이클립스도 일종의 에디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C나 C++도 이걸로 개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델링 도구로도 쓸 수 있고요. 뭐 테스터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러스트라고 하는 그 언어를 개발하는 용도로도 씁니다. 자,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얘 아니면 얘를 써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웹 개발도 할 때,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개발할 때 그때 요걸 쓰고요. 저희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바만 일단 한동안 쓸 거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디벨로퍼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여러분이 사용할 이제 JDK 버전은 요건데, 고르는 거죠. 여기 보면 1.4인데 저는 하도 여러 개가 있어서 여기 눌러보면 1.42 가장 최신으로 뭐 가죠. 뭐 아니면 그냥 보통 디폴트로 된 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요 위치, 여러분들 유저의 여러분들 PC 이름 밑에, 여러분 로그인 이름 밑에 이클립스 밑에 여기에다가 만들겠대요. 그리고 요렇게 된 애들로 할 거고, 요런 설정에다 하겠냐, 인스톨 이렇게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인스톨을 쭉 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설치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설치하다 실패하시면, 그죠? 설치하다 실패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실패하시면 아예 지우고 다시 까시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건 잘 설치되기를 빌고요. 보니까 매해 몇 명씩은 설치를 못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설치하다가 문제가 생기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진행할 때는 저희가 원격으로 붙어서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보면 이제 뭐 확인이 안 된 이런 컨텐츠가 있고 뭐 이렇대요. 그럼 뭐 그냥 체크하시고요. 그냥 accept 이렇게 누르시면 지가 알아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제대로 되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초록 불빛으로 런치라고 나옵니다. 이걸 탁 누르면 이쪽에 모양이 바뀌었네요. 이클립스 아이디 모양이 202006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뜨는데, 제가 지금 뜨는 화면이 이쪽 다른 모니터에 뜨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건 그 화면이 사라지면 요런 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런 애가.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작업을 좀 해볼게요. 예. 제가 방학 동안 계속 이런 강의 같은 거 안 하다가 간만에 또 하고,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모니터만 보면서 이제 혼자 떠들려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미 시간도 막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건 오늘 설치는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설치까지만 한번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뭐 추가 영상을 올리든지 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게 그냥 하시면 여러분이 그냥 유저 밑에다 이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위치는 여러분이 임의로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 브라우즈라고 하는 걸 누르시고요. 이렇게 올라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여기 C 드라이브에 내 PC에 가서 C나 D가 있으면 이왕이면 D 드라이브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왕이면 이렇게 새 폴더로 자바 언더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렇게 새 폴더 누르셔서 자바 언더바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만드시고 그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는 여기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위치를 아니까 그 소스 찾아가기 좋겠죠, 그죠? 그래서 D 드라이브에 자바 워크스페이스라는 데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딴 건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 런치라고 누르시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애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네, 저는 또 다른 화면에 뜨고 있네요. 아이고, 안 옮겨지냐. 네, 여기 이제 등장했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이 보는 그 이클립스의 첫 모양이고요. 여기 봤더니 이제 웰컴 페이지라고 하는 애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이게 처음 올라오다 보니까 얘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바쁩니다. 자, 어쨌건 요렇게 있는 이 웰컴 페이지는 뭐 별 중요치 않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워크벤치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요걸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얘네들 자꾸 기부하라고 자꾸 나오네요. 이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저희가 일단 얘가 정상적으로 잘 깔렸는지 수행이 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 이쪽 면에 이쪽에 오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거 Create Java Project라고 하는 애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탁 누르시면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창이 올라오고요. 그 중에 여기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름을 하나 넣을 겁니다. 자,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일단 돌아가는지 봐야 되니까 그냥 단순히 테스트라고 할 거예요. 얘를 넣으면 요 아래 얘는 자바 워크스페이스 밑에 테스트라고 만들어져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수행하는 환경이 뭐냐 뭐 이렇게 해서 자바 14 버전에서 되고 뭐 그런 기타적인 설명들이 막 나와요. 예,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피니시 눌러도 되는 다음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 눌렀더니 여기에 만들어지는 위치는 테스트 밑에 소스라는 데 만들어질 거야. 뭐 이런 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프로젝트는 뭐 이런 뭐 모듈이 이렇고 클래스 패스는 이래. 우리가 쓸 라이브러리는 이런 거야. 걔네들의 오더는 이렇고 모듈은 어떤 애들이 있어. 뭐 이런 설명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가끔은 여기 들어오면 요거를 체크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이제 고민하는데 요건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나중에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이 상태에서 바로 피니시를 누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살펴보고요. 모듈 인포라고 하는 애가 있구나. 요것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 나중에 또 나름 중요한 애 중에 하나인데 얘의 결과물은 소스는 테스트 밑에 소스라는 데 만들 거고요. 결과물은 테스트 밑에 빈이라는 데다가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보통은 얘네들을 같은 곳에 하기도 하는데 이제 처리를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를 해 놓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뭐 더 할 거 없죠,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 뭐 하는 거죠?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피니시 눌러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갑자기 요런 애가 튀어나오는데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이게 모듈이라는 애가 튀어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한동안은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don't create라고 하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냥 create를 누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don't create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테스트 밑에 이렇게 라이브러리 SE14 버전 쓰고 소스라는 애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저희 최초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뉴, 그리고 여기 아까는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 말고 클래스라고 하는 애를 누를 거예요. 그래서 소스의 뉴에 내려가셔서 클래스 이렇게 누르면 아까랑 비스무리한 창이 하나 뜨는데 아이고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잘 안 맞냐. 예, 아까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 이름을 적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름을 뭐라고 줄 거냐면 영어로 헬로 월드 찍을 거니까 헬로우라고 하겠습니다. 헬로우. 자,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저희가 메인, C 언어에서 하듯이 메인이 필요한데 자바의 메인은 좀 길어요. 이렇게 기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넣기가 그러니까 툴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탁 누르면 얘가 메인까지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finish를 누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한 일은 hello,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체크, 그리고 finish라고 누르면 얘가 샥 돌면서 여기 이렇게 hello.java라는 애를 만듭니다. 자, 근데 언뜻 봐도 글자가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기 좋은 글자를 하면 좋은데 저는 여러분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기 한번 가볼게요. 글자 폰트 바꾸는 겁니다. 여기 맨 처음에 윈도우라는 애 어떻게 해서 할까요? 윈도우라는 애를 누르고 쭉 내려가면 프리퍼런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이런 창이 올라오는데 창에서 제일 처음 제너럴이라는 애를 누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피어런스 라는 애를 누르고, 그리고 또 첫 번째 컬러 앤 폰트라고 누릅니다. 별거 없죠, 그죠? 예,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그 중에 그 다음에도 여기서 제일 처음에 있는 베이지. 근데 이제는 이 베이직 중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 폰트라는 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글자 폰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애로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니까 여기 에디트라는 걸 누를 거고요. 여러 애 중에 저는 원래 보통 전 옛날에 작년까지는 여기 비트스트림 베라산스라고 하는 애를 썼는데 요즘에 요 D2 코딩이라고 하는 요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볼 수 있는 크기로 저는 한 16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요 D2 코딩이라고 하는 폰트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폰트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세요. 그죠?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서 개발자용 폰트 이런 거 검색하시면 아까 봤던 비트스트림이나 아니면 D2 코딩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해요. 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쨌건 폰트 설치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 적당한 크기. 저는 여러분이 봐야 되니까 좀 크기를 16 정도로 했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이 잘 보이나요? 조금 더 키울까? 네,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요 크기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난 여기에 hello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요. 메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C 언어랑 똑같습니다. 이거 주석이고요. 주석은 별 필요 없으니까 지우는데 보통은 여러분 어떻게 지워요? 이렇게 블록 씌우고 이렇게 델키 이렇게 누르죠. 자, 컨트롤 Z 하시고요. 자, 이 클립스에서는 뭔가 지울 때는요, 커서를 놓고요. 컨트롤하고 D를 누르면 한 줄을 지워줍니다. 컨트롤 Z를 하면 다시 살아나고요. 다시 한 번만 연습할게요. 컨트롤 D 이러면 지워집니다. 컨트롤 누르면 동시에 D를 누르시는 거죠. 이해하시죠?
보통 표시로 이렇게 컨트롤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저거를 없애시면 돼요. 자, 지금 저 줄을 없애시려면 굳이 그 커서를 앞으로 올 필요 없이요. 아무 데서나 컨트롤 D 누르시면 지울 수가 있습니다. 한 줄. 자, 그리고 되살릴 때는 항상 뭐야? 컨트롤 Z, Z, Z. 컨트롤 누르고 Z를 누르면 원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컨트롤 D로 없애버리고, 자, 최초의 출력 업무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대문자로 시스템 점,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가 이렇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 채워주는 일을 할 건데, 어쨌건 그건 나중에 쓰고요. 자, 추천이 나 있는 거예요. 시스템 다음에 올 수 있는 애가 뭐냐? 그 중에 저희는 출력이니까 아웃 점 출력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시험은 프린트 F만 쓰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헬로 월드 느낌표, 그리고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 이렇게 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걸 실행을 하려면 실행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여기에 있는 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 실행 버튼을 탁 누르면 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Save and Launch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저장하고 수행하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아마 뭔가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오케이 라고 누르면 얘가 그냥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출력물이 나오거든요. 콘솔이라는 거 출력물이 나와서 잘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hello to world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뭔가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런을 누르면 얘가 또 물어봅니다. 왜냐면 뭔가 변경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 아래 잘 보시면, 제가 되게 많이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시어너도 뭐 런 할 때 보면 이런 거 나와서 여기 체크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아, 너는 런칭하기 전에 항상 저장할 거냐?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체크를 한 번만 해주면, 그리고 이렇게 오케이라고 누르면 얘가 이렇게 변화를 바로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돌리는데, 자, 지금부터는 아까 우리가 그 체크했잖아요. 다시 이거를 똑같이 만든 다음에 원래대로면 여기 가서 저장을 하고 눌러야 되는데, 저장을 안 한 상태에서 얘를 눌러도 얘가 지가 알아서 저장을 하고 돌려줍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to로 바꾸고, 원래대로면 그 메시지가 안 나오려면 여기를 저장을 하는 게 맞는데, 저장을 안 하더라도 얘를 그냥 바로 돌려도 얘가 알아서 저장을 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뭐만 하나 하면, 아까 그 체크 하나만 하면.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헬로 월드라는 애를 드디어 찍었어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근데 한글이 되는지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쓰겠죠.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물론 이거 쓰면서 틀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한글 출력 이렇게 하고 맨 뒤에 세미콜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잘 도는지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다시 마우스를 잡고 여기에 가서 어떻게 해요? 요 화살표를 누르겠죠? 런이라고 하는 이거 탁 누르면 한글도 잘 돼요. 근데 이제 또 뭔가를 또 해야 돼.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뭘 해요?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C 해서 이렇게 컨트롤 V 뭐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기니까, 얘는 도구니까 이거를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소문자로 sys out이라고 쓰고요. 여기는 시스템 아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sys out이라고 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시고요. 스페이스바. 그러면 얘가 아주 친절하게 지금까지 쓴 애를 그대로 써주고 뒤에 세미콜론까지 붙여줍니다. 아주 좋죠? 자,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이거 잘 익히셔야 됩니다. 단축키 뭐 이런 것들. 자, 다시 sys out이라고 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저희가 영어 찍어봤고 한글 찍어봤고 그 다음에 뭐 찍어요? 숫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찍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거 실행할 때 다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요거 누르겠죠. 자, 근데 당연히 이 메뉴 중에도 런을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런에 가시면 런이라고 쓰여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버튼이랑 모양이 똑같죠. 이 런을 눌러도 이렇게 잘 출력이 돼요. 자, 저희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sys out control space 그리고 이거를 뭐 할까요? hello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글로 잡아. 이거 알죠? 원래 문자열하고 부셔줄 때 더하기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이걸 수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를 가시거나 메뉴로 가시는데 잘 보시면 메뉴의 옆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단축키가 있죠? 일단 프로그램을 잘 하시려면 키보드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키워드를 봤더니 컨트롤 F11 C어는 컨트롤 F5번인데 저희는 컨트롤 F11을 탁 누르면 얘가 이렇게 바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변경을 했다. hello to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컨트롤 F11이라고 누르시면 굳이 마우스를 잡지 않고도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아주 간단한 연습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헬로 월드를 남겨놓고요. 여기부터 다 지우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그죠? 복원하고 싶어. 컨트롤 Z. 복원했어요. 그죠? 근데 싫어. 컨트롤 D.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요거를 이미 이만큼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sys out sys out 이러고 여기다가 1, 2, 3 적고 컨트롤 F11로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근데 이미 이런 애를 적었는데 이거를 또 뭐 하기 그렇잖아요. 그럼 또 단축키가 있어요. 한 줄 복사. 한 줄 복사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저는 마우스를 안 잡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안 하고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제가 요즘에 이클립스하고 인텔리제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어쨌건 자, 뭘 할 거냐면 컨트롤 누르고 알트키 있죠? 컨트롤 알트키 누르면서 방향키 중에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저 위에 있는 애를 한 줄 복사해요. 아주 쉽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뭘 써요? 툴을 씁니다. 그죠? 7, 8, 9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컨트롤 F11 누르면 이렇게 다 예쁘게 따르르륵 다 찍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얘기했던 기능들은 여러분이 쓰셨던 비주얼 스튜디오에도 다 있어요. 한 줄 복사, 지우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쓰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첫날인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서 영상을 더 찍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오늘은 요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제가 상황 봐서, 뒤에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체가 길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돌려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통은 지금 대면 수업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건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이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거나 이럴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영상 찍거나 이럴 때 시간의 제약 이런 거 없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프로그램 과정은 충분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의미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영상은 일단 1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요거 뒷부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되게 많이 했지만 여기 JDK 요거 설치하고 요 환경에 따라서 된 것까지, 그리고 우리 아까 요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 얘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진행한 걸로 하고요. 저희가 여기 자바 9부터 뭐가 바뀌었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 뒷부분들은 지금 이미 저희가 설치하면서 제가 조금씩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영상이 1시간 25분이 넘어가네요. 자, 하지만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영상은 좀 더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원래 여러분들 이거 대면 수업하면 이거 3시간짜리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어쨌건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뭐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이메일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라도 질문 환영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